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혼의 집입니다. 이번에 만든 가방은 지퍼를 약간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안쪽에도 하나, 겉에도 하나, 그리고 손잡이에도 안감을 조금 보이게 덧대어서 약간 포인트를 줬어요. 지퍼를 안쪽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겉으로 1cm 정도 튀어나오게 그렇게 입체적으로 만들고, 입구 부분도 잠금 장치를 폭을 좀 넓게 해서 자석 단추를 달아봤어요. 바닥은 타원형으로 만들었고, 다 완성한 후의 사이즈가 가로 38, 바닥이 28, 그리고 높이는 22 정도 되는 가방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타원형은 가로로 접어도 세로로 접어도 이렇게 같은 사이즈가 되게끔 그거 신경 써서 만들고, 그리고 타원형 만드는 거는 양쪽에 그 곡선 부분만 같은 사이즈가 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저는 반원으로 해서 그렇게 타원형을 만들었어요. 그리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맨 뒤쪽에 따로 한번 올려봤어요. 모두 시접 포함으로 그린 다음에 안쪽에 1cm 들어간 부분에 솜을 덧대고, 이거는 이제 맨 뒤쪽에 있는 타원형 바닥판을 그리는 영상이에요. 제가 자세히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겉감은 가로 40, 그리고 높이가 24, 그리고 솜은 1cm씩 시접 뺀 사이즈. 겉감 2장, 그리고 바닥판은 하나. 손잡이 40cm로 해서 2장. 그리고 잠금 자석 단추 다는 거를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길게 오려놨는데, 저거 2장으로 재단을 해도 돼요. 저 부분에는 솜을 붙여주고 자석 단추를 바깥쪽에서 바느질하는 그런 자석 단추를 달아봤어요. 안감은 위쪽에 한 5cm 정도는 겉감 천을 사용해서 만들고, 지퍼는 적당한 사이즈로 2가지를 재단해서 바느질 해줬습니다. 손잡이에도 솜을 붙였어요. 손잡이에도 38하고 2.3해서 손잡이를 붙이고, 이번에는 양면으로 된 수성 테이프, 이거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느질이 쉬워서 이번에는 좀 여러 군데 많이 사용했어요. 손잡이에 40 곱하기 10이잖아요. 40 곱하기 5로 해서 반 정도 사이즈 되는 거를 접어가지고, 저 손잡이 가운데에 저 연두색을 손잡이에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살짝 조금만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만 나오게, 여기에도 테이프를 안 붙여도 되지만, 테이프를 붙이면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고 바느질이 깔끔하게 되니까 테이프를 붙이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 안 붙이고 그냥 하니까 약간 울어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더라고요. 이쪽으로 박고 또 뒤집어서 박다 보니까 손잡이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걸 봐서 이번에는 테이프를 붙이고 바느질을 했더니 바느질이 뭐 거의 완벽하게 깔끔하게 바느질이 됐어요.
그리고 손잡이 대부분 양쪽으로 2번 바느질 하는데 이번에 만든 가방은 손잡이를 재봉틀로 4줄 박았어요. 양쪽 박고 가운데도 박고 이렇게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박은 건 아니고 그냥 눈 짐작으로 대충 4줄을 박았습니다. 저렇게 4줄을 박으니까 손잡이가 좀 단단하고 튼튼해 보였어요. 이거는 이제 입구 쪽에 자석 단줄을 다는 건데 아까 10 곱하기 28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이즈가. 그걸 반으로 잘라서 그 안쪽으로 솜을 약간 입구 쪽을 굴려서 동그랗게 곡선으로 만든 다음에 솜을 먼저 붙였어요. 저 굴리는 부분은 사각으로 해도 되고 또 폭을 작게 해도 되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쁘게 박으면 될 것 같아요. 저 맨 위쪽은 이제 입구니까 입구 부분은 박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시접을 바짝 오린 다음에 뒤집어서 다리고, 그리고 또 대부분 이런 거는 또 이제 위쪽에 상침을 해줘야 이 부분 한 2mm 상침해주고, 그리고 이제 입구 부분도 여기는 이제 닫아주고. 이거는 안감 쪽 주머니예요. 14 곱하기 26인데 저걸 반으로 접은 다음에 한쪽 시접을 저렇게 1cm씩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양쪽을 1cm로 박아줬어요. 그러면 저렇게 입구가 넓게 열리잖아요. 항상 이렇게 창구멍을 두고 3군데를 이렇게 박았는데 저렇게 한쪽을 전체를 다 두니까 뒤집었을 때 늘어나지도 않고 훨씬 더 깔끔하고 좋아요. 특히 주머니는 좁은 다림질을 꼭 해야 뒤집었을 때 사각형이 예쁘게 나오니까 시접은 항상 제가 다림질 하는 거 많이 영상을 찍진 않았는데 매번 순간순간을 다림질을 계속해요. 저 부분도 저렇게 수성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양면 테이프 띄고 그 입구를 붙였어요. 저렇게 주머니 해도 저것도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창구멍 하는 것보다 끝에가 훨씬 더 깔끔하게 딱 붙으니까 훨씬 좋아요. 앞으로 저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야겠어요. 이건 안감 위쪽을 겉감이 한 5cm 보이게끔 겉감을 덧대어서 저렇게 다리니까 바느질을 조금 잘못하면 이게 40 곱하기 24가 나와야 되는데 간혹 40 곱하기 23 정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바느질을 그래서 저 1cm 1cm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바느질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가지 천을 이렇게 덧대었을 때는. 그리고 상침을 하고 이제 1cm 내려온 곳에 만들어 놓은 안감 주머니를 부착합니다. 중심점 맞춰서. 요 하나는 천이 남아서 제가 지퍼로 요거 만들어서 이것도 지퍼 주머니를 달았어요. 이게 겉감의 한 지퍼 주머니하고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이 안감 지퍼 주머니는 설명은 하지 않고 지나가고 제가 겉감 쪽 이거 지퍼 주머니 이거 설명할게요.
이건 30 곱하기 24를 먼저 재단하고 30cm 쪽, 그쪽을 1cm를 접어서 저 안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테이프로 시접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박을 수도 있는데 박게 되면 바느질이 보이고 또 좀 이따가 또 박아야 되니까 양면 테이프 하니까 깔끔하고 좋아요. 저렇게 해서 30cm인 부분 양쪽을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붙여주고, 그래서 30cm는 그대로인데 옆에 아까 24cm였죠? 그거는 시접이 1cm씩 없어졌으니까 이제 22cm가 되고, 그 부분의 반 정도, 이제 이번에는 15cm를 붙여서 그 양쪽에 이쪽 저쪽을 15cm를 붙여서, 이거는 이따가 뛸 거예요. 지퍼를 만든 다음에 이따가 양면 테이프를 뛸 거예요. 지퍼는 전체적으로는 한 18cm인데 보여야 할 부분이 한 15cm거든요. 그래서 저 끝에 부분을 저렇게 깔끔하게 접어서 안 보이게 해줬어요. 이게 1cm씩 재단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주머니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사이즈 지퍼를 하는 게 아니라 지퍼도 그 위쪽에 15cm가 보여야 해요. (15cm) 되는 지퍼를 만든 다음에 지퍼도 위아래 겉부분 위아래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그런 다음 여는 방법은 내가 편한 쪽으로 계산을 해서 방향을 틀어준 다음에 지퍼의 겉쪽과 그리고 겉부분에다 저렇게 지퍼를 붙일 거예요. 근데 5mm 정도 내려왔어요. 왜냐면 지퍼는 1cm 시접을 줄 건데 지퍼 부분이 좀 폭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5mm 정도 내려와야 1cm 했을 때 알맞게 박히거든요. 그리고 저 부분을 접을 건데 전체 22cm 부분을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저쪽 겉과 이쪽에 겉이 맞닿게 붙이고 시접 1cm로 그 부분을 박을 거예요. 지퍼를 이렇게 왜 가로 세로 이렇게 구멍 뚫어 가지고 만드는 지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은근 쉽고 예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것도 만드는 방법이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뒤집은 다음에 뒤집으니까 이제 겉과 겉이 보이죠? 저 부분을 이제 다리미로 깔끔하게 다리고 지퍼 쪽에 다린 부분, 지퍼 쪽 부분을 이제 상침을 할 건데 그 전에 아까 15cm 붙인 거 그 양면 테이프를 여기를 붙이고 또 맞은편도 15cm 이 부분도 붙이고 그리고 한 2mm 정도 지퍼 저 부분을 상침을 해줬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지퍼가 다 된 거예요. 아무데나 저거를 이제 박으면 지퍼가 완성이 되겠죠. 근데 양쪽에 조금 한 3cm 정도 남잖아요. 저거를 1cm, 1cm, 1cm 점을 찍어가지고 저 부분을 입체가 되게끔 살짝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접고 왼쪽으로 접으면 저 부분이 1cm 입체적인 약간 살짝 입체적인 그런 지퍼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이제 양쪽 바닥 이거를 아무데나 이제 올려서 세 군데를 박으면 지퍼가 완성이 돼요. 아까 그 양면 테이프 붙였던 윗부분을 저 7cm 정도 내려온 저곳에 중심 맞춰서 붙인 다음에 저 15cm 지퍼를 재봉틀로 이제 고정을 해줘요. 한 5mm 정도. 이거는 약간 지퍼가 보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퍼 이쁜 거 하게 되면 지퍼 하나라도 포인트가 되고 아주 예뻐요. 이제 아까 7cm 나온 곳에 붙였지만 밖으로 보면 이제 6cm 나온 곳에 지퍼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 받고 바닥 받고 그 입체적으로 접은 곳 잘 펴지지 않게끔 신경 써서 오른쪽 받고 아래 또 왼쪽 을 받고 그 접혀진 부분 기역자 되는 저 부분도 안쪽으로 박아줘야 돼요. 저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한데 재봉틀을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저 1cm 정도를 박아줘야 이제 입구 쪽이 딱 맞는 그런 지퍼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손잡이는 중심에서 양쪽 5.5cm 벌어진 그곳에 손잡이 위치를 한 다음에 손잡이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아까 자석단추 붙이려고 만들어 놓는 거 이 잠금 장치도 중간에 중심점에 붙이고 제가 재봉틀 한 번 한 것만 영상에 올렸는데 사실은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튼튼하게 박아줬어요. 손잡이도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박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겉감의 입구와 안감의 입구 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쫙 박을 거예요. 저렇게 먼저 박게 되면 입구 쪽이 좀 깔끔하게 완성이 돼요. 모두 만들어 놓고 안감 만들고 겉감 만든 다음에 둘이 합체해 가지고 입구를 뺑 돌아가면서 박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입구를 아주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박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겉감 안감 입구 부분을 먼저 박는 게. 시접을 겉감 쪽으로 두고 다림질을 할 거예요. 시접을 이쪽 손잡이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데 이쪽이 아니라 겉감 쪽으로 시접을 보내요. 그런 다음에 옆부분을 박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다려놔야 이렇게 시접을 겉감 쪽으로 보낸 다음에 끝부분 잘 맞춰서 옆선을 안감, 겉감, 옆선을 연결해서 일직선으로 쭉 박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닥을 타원형 바닥을 연결할 거예요.
한쪽은 안감 쪽 한쪽은 창구멍을 한 10cm, 한 12cm 그 정도 놔두고, 그리고 옆선을 양쪽을 재봉틀로 박아줘요. 저렇게 솜이 있을 때는 약간 솜을 이렇게 씹듯이 박아주면 가방이 좀 튼튼해요. 시접 부분만 박는 것보다 살짝 아주 미세하게 솜이 이렇게 찝히게끔 그렇게 박아줘요. 이번에는 이제 창구멍을 대부분 박고 가운데를 왜 항상 놔두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창구멍도 같이 박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린 다음에 그 창구멍 부분을 뜯을 거예요. 저기를 저렇게 박고 되돌아박게 한 다음에 창구멍 부분을 뛰어넘어서 밑에 부분도 시작할 때 되돌아박게 한 다음에 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재봉틀에 바늘 땀수를 좀 길게, 그러니까 길이를 한 5mm 정도 해서 길게 해서 남겨진 창구멍에 한 7, 80% 그 정도를 이렇게 땀수를 길게 해서 박아줬어요. 저렇게. 이따가 뜯을 거예요. 저 부분은 창구멍을 뜯을 건데, 제가 다릴 때 편하게 하려고 저 부분을 저렇게 길게 박아줬어요. 저 부분이, 노란 부분이 창구멍이에요. 지금 저렇게 창구멍을 박아준 다음에 다림질로 하면 깔끔하게 다려지잖아요. 창구멍을 박지 않고 다림질을 하게 되면 그 다림질이 그렇게 깔끔하게 보기 좋게 다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창구멍을 저렇게 한 8, 90% 남기고 박은 다음에 다려주고, 그리고 이따 뜯어줄 거고, 이거는 이제 바닥 곡선인 부분을 제가 바닥을 조금 줄여줬어요. 왜냐하면 안감을 사이즈대로 그대로 하면 안감이 좀 울거든요. 커서. 그래서 저는 항상 안감을 조금씩 살짝 이렇게 줄이는 편이에요. 저렇게 이제 바닥을 하고, 그리고 안감 아까 다려놨잖아요. 창구멍 한 70% 박아놓은 곳을 이제 실을 뜯어놔요. 저렇게 뜯어놓으면 창구멍 그 부분이 깔끔하게 다려져서 늘어나지도 않고 바느질 할 때도 편해요. 겉감 바닥도 타원형이 작은 게 아니라 좀 큰 편이라 곡선이긴 한데 바느질 하기는 좀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작으면 바느질 하기 참 힘든데 바닥이 좀 큼직하잖아요. 그래서 1cm 시접을 두고 겉감도 타원형 바닥을 바느질하고 이제 창구멍으로 뒤집어줘요. 뒤집어주고 이제 입구 쪽을 잘 다려준 다음에 이제 입구 쪽을 상침할 건데, 상침을 2줄 했어요. 예전에는 한 줄로만 상침을 했었는데 최근에 바느질 할 때는 이렇게 입구 쪽을 2줄로 상침하는 게 보기도 좋고 튼튼해도 보이고, 그래서 2줄로 하는 걸
즐겨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건 라벨 대신에 제가 가죽 끈을 즐겨 박죠. 저렇게 그냥 라벨처럼. 자석 단추도 안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겉에서 저 구멍으로 이렇게 박는 거라 저게 저렇게 하기가 편해요. 그 일반 그 자석 단추 조그만 것보다 저게 보기도 좋고 또 다 만든 다음에 저 부분을 바느질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바닥판이에요. 바닥판을 살짝 작게 오린 다음에 저 부분도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저 부분도 솜을 붙였어요. 천으로 싸기도 하는데 그냥 솜을 붙여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창구멍을 막고, 창구멍 막을 때도 저 옆선을 살짝 떠서 안감하고 겉감이 약간 이렇게 맞무르게끔 바느질 해줬어요. 이제 완성하고 제가 이제 타원형 바닥 그리는 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 가로 세로를 30 곱하기 18cm로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것인가를 계산한 다음에 저렇게 한 다음에 18을 2등분해서 9cm씩 되는 저 부분을 점을 찍었어요. 사방으로 찍고 나서 저기 9cm, 여기 9cm, 그리고 여기도 9cm, 45도 올라간 저 부분도 9cm. 그런 다음에 원을 그려주니까 저 부분이 반원이 되죠. 이쪽 반원, 오른쪽 반원, 왼쪽 반원. 그래가지고 반지름이 9cm인 원을 반 잘라서 양쪽으로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운데 직선은 한 12cm 정도 되고. 저렇게 타원형을 그리면 어떤 사이즈든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원을 그리면 되니까 타원형 그리기는 아주 쉬워요. 적당한 사이즈 한 28이나 16 정도 해도 되고, 원하는 사이즈로 해서 저렇게 오리면 반지름이 9cm 타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어요. 가로 30 곱하기 18인데 저 사이즈는 시접 포함된 사이즈예요. 시접이 포함된 반지름이 9cm인 제가 작은 타원형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26 곱하기 14인데 14의 2분의 1인 7cm를 점을 이곳저곳 다 찍은 다음에 저것도 반지름이 7cm인 원을 제가 그릴게요. 저렇게 되면 이전에 있는 타원형 가방보다 사이즈가 살짝 작지만 큰 모양의 변화는 없고 그냥 그대로 축소가 된 듯한 그런 사이즈의 타원형 바닥이에요. 그리고 바닥의 둘레 길이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게 원의 둘레를 반지름 7cm인 원의 둘레를 구한 다음에 저게 하나하나의 그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저 4분의 1 자리가 14.13 그리고 가운데 12 또 오른쪽의 14.13 해서 저 반쪽 사이즈가 40.26 사이즈가 나와요. 저 둘레가 반쪽. 그래서 제가 겉감 아까 사이즈를 40으로 했죠. 물론 40.26이지만
그냥 40으로 해도 이 헝겊으로 만든 가방은 큰 사이즈 살짝 변화 있는 건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겉감의 가로 길이가 이제 4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내가 원하는 높이를 하면 되는데 저는 높이를 24로, 그러니까 시접 빼면 높이가 22cm죠. 완성 사이즈가. 원하는 사이즈를 제가 계산해서 만들면 돼요. 40 곱하기 24. 이거는 시접 포함한 사이즈. 솜은 1cm씩 들어간 부분. 그리고 안감은 똑같이 40 곱하기 24로 해도 되고, 저는 그냥 두 가지 색깔로 했어요. 40 곱하기 7, 40 곱하기 19에서 두 장으로 안감을 하고, 저 가운데를 반 접어서 양쪽에 제가 그렸던 원을 마주보게 하면 저렇게 원이 되는 거예요. 양쪽이. 그래서 원의 둘레가 56.52cm니까 조 4분의 1 조 한 곳이 14.13이 되는 거죠. 저렇게 쉽게 그려서 가방 바닥을 타원형으로 예쁘게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작은 원. 이것도 원의 둘레가 43.96이고 좀 4분의 1 자리가 한 10cm 정도 되죠. 한 손잡이를 저렇게 네 군데를 박으니까 손잡이가 튼튼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유익한 영상 되셨나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여러분 듣기에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예쁜 가방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